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1주년 지난 지 얼마 안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평생 함께 살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이혼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사람들과 멍청한 제 남편 생각만 떠올리면 또다시 혈압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다 끝난 이 마당에서 최대한 제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34살이라는 여자로서는 조금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어느덧 다 시집을 가버렸고 심지어 3살 아래의 친동생도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가버렸어요. 결혼은 일찍 하면 여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0대 때는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주변에 항상 이런저런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은 결혼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뒤로 미루고 살았었죠. 하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제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자 주위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고 먼저 시집간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굴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남편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던지 시댁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친구들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다가 아이라도 낳고 나면 아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술 한잔 마시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같이 마셔주던 친구들이 전부 시집을 가버려서 어느덧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어도 이렇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소개팅도 다니고 주변에 좋은 남자가 남아있나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짧게 1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결혼할 당시에 제 나이가 34이었지만 다행히 막차를 탄 줄 알고 좋아했어요. 사실 제가 20대 때는 남자보다 일이 더 좋았고 결혼은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다니고 있는 제 회사가 능력만 좋고 실적만 올린다면 얼마든지 빨리 진급할 수 있고 30대 나이에 억대 연봉도 가능한 곳이라서 연애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 키우며 사는 선배 언니들을 보면 현실에 만족하고 승진해야겠다는 욕심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보다는 가정이 먼저였고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도 집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일찍 퇴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동기들 중에 제일 성과도 좋은 편이었고 나는 꼭 여성으로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서 남들 존경받으며 회사에 다녀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고 무엇 하나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를 만나도 깊고 진지하게 사귄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제 외로움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짧게 만났던 것 같아요. 남자를 보는 기준도 그때 많이 바뀌어서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키가 작고 외모가 별로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선배가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남자도 키가 185가 넘고 취미가 운동일 정도로 근육질의 다부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은 크게 비전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었지만 취미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외모는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이상형의 외모와 정말 가까워서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의 수입이 나이에 비해 적은 편이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였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남편 통장에는 30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이미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서울에 제 명의로 작은 빌라를 한 채 구입해뒀고 결혼해도 신혼집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부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연봉도 제가 3배, 4배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먹여 살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이었죠. 정해진 수순대로 제가 갖고 있던 빌라에 신혼집을 차리게 됐고 혼수 몇 가지만 남자친구가 해오면서 결혼해서 살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이 남자에 미쳐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렸었지만 당시에는 부모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시간을 1년만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제가 제 뺨을 치고서라도 말리고 싶어요. 아무튼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도 가진 돈이 없고 시댁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아까 남편 쪽에서 혼수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이 집에서 결혼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간살이는 다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로 교체하고 집에 있던 작은 2단짜리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로 바꿔주는 것이 혼수의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남편은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차를 주기까지 했어요. 3년 전에 대중교통 타기가 싫어서 작은 외제차를 한 대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서울에서 몰고 다녀보니 길도 너무 막히고 주차할 곳도 별로 없어서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키로수는 15,000밖에 안 타서 새 차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차가 없었고 저는 어차피 차 운전을 잘 안 하니까 남편에게 선물로 줘버렸죠. 당시에는 이 사람에게 제 모든 것을 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내 이상형이랑 딱 맞는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살기 위해 제가 20대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대놓고 결혼을 말린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조금 차이 나는 두 사람의 연봉 때문에 결혼 생활을 걱정해주는 친구들은 많았어요. 절대 돈 문제 때문에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제가 만난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하지만 예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이라면 다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제로 저는 이 결혼 전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 없는 착한 딸이었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 능력 있는 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믿었고 남편이 돈을 적게 버는 것 정도로는 제 앞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겨우 1년 짧게 연애하고 남편의 외모만 보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남편과 저는 생활비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 생활비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시댁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돈 버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멀쩡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시댁 친척들 중에서도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나가서 며칠 하다가 또다시 며칠 집에서 놀면서 벌어온 돈을 까먹으며 사는 팔자 편한 사람들이었죠. 시부모님도 정해진 직업 없이 나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일이 있으면 따라다니고 얼마 벌어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또 금세 일을 안 하시고 집에서 놀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집안 경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항상 돈이 없어서 버거워했고 그런 시댁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대신 내드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평소에 옷이나 신발도 사질 않으셔서 다 낡아 떨어진 걸 입고 다니시길래 몇 번이나 제가 새 옷 새 신발 사다가 선물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집안 형편에 여유는 없었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에 대한 대책도 없었지만 놀러 다니는 건 저희 시댁 식구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봄이면 전국 팔도 꽃 구경 따라다니고 여름엔 펜션 잡고 보름씩 바다에서 놀지를 않나. 얼마 전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다고 4박 5일 동안 남도 여행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가진 돈 없어도 속 편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세상에 저렇게 팔자 좋은 분들이 또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시댁에는 남편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밑으로 4살 어린 신우도 하나 있었는데 지방 전문대 졸업하고 아직까지 반년 넘게 일한 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입으로는 뭘 배우고 싶다, 무슨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떠들지만 스스로 배우러 갈 의지도 없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신우가 배워보고 싶다는 메이크업 학원까지 알아봤었고 만약 다니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아가씨 학원비 정도는 내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다 싫다면서 지금까지 놀고 먹고 있어요. 용돈이 필요하면 주말에 예식장 알바 같은 거 며칠 해서 쓰거나
정급하면 저한테 몰래 몇만 원씩 빌려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빌려간 돈은 갚은 적이 없고요. 전부 제가 고른 우리 남편 때문에 생긴 업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애초에 시댁 사정이 좀 어렵다는 건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신우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몇 달 전에 신우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내년 초에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하더라고요. 그날이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자기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면서 혼수 몇 가지만 저보고 도와달랍니다. 제가 신우 친언니도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자매 사이에서도 혼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나 한가요? 자기가 능력되는 선에서 알아서 맞춰서 가는 거지. 신우가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 비싸고 커다란 혼수는 전부 저보고 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TV 세탁기 건조기, 양문형 냉장고에 심지어 저보고 소파랑 침대까지 사달랍니다. 전부 저한테 해달라고 할 거라면 지는 뭘 하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식사 자리에 시부모님까지 같이 있어서 쌍욕은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해줄 능력은 없다고 적당히 거절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희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니 원래 가족은 여유 있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라며 한참 동안 저한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시댁 도움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신혼초의 저였다면 그 말을 듣고 멍청하게 신호 혼수를 제 돈으로 다 맞춰서 시집 보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해서 솔직히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도 단단히 들어있었어요. 와이프가 돈 잘 번다며 주위 친구들에게 술 사는 날도 많았고 제가 준 차를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30 훌쩍 넘어서 몸이 아프다며 회사도 빠지고 놀러 다니고 걸핏하면 저한테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돈 보태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 집안 식구들 딱 봐도 능력 없고 진지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미쳤다고 제 돈 들여서 가게 차려주겠어요? 처음엔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시댁을 보며 사람들은 착한 줄로만 알았어요. 시부모님도 열심히 사셨지만 단지 운이 없어서 돈을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 식구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함이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태주고 도와주면 당연히 다음에도 제가 다 해줄 거라 생각하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해줄수록 점점 큰소리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매일같이 약속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남편 월급이 220만 원 정도라서 평소에 용돈을 50만 원씩 주고 모자랄 때 비상용으로 쓰라고 카드도 한 장 주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 용돈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길래 부족하면 카드 쓰라고 했더니 남자가 현금을 써야지 가오 떨어지게 카드를 어떻게 쓰냐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도 신경을 쓰고 평소에 안 쓰던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 남편 늦게 다니는 걸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맨날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몸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을 뺏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화 내역과 카톡을 확인하려고 한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는 자기 핸드폰을 뺏어서 벽에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참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바람 피운 적 없다면서 본인 의심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일단 밤새 술 마시고 돌아온 남편이니 방에서 자라고 해놓고 저는 조용히 나가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죠.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차 안에서 둘이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녹음되어 있어서 두말할 거 없는 바람 피운 증거였죠. 세상 모른 채 자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한 대 후려쳐서 깨우고 선미가 대체 어떤 여자냐고 따져 물었죠. 둘이 술 마시고 대리까지 불러서 어디로 간 거야? 그 여자 집이야. 아침까지 그 집에서 둘이 뭐 했니? 여자 향수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진짜 내가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어?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도 더 이상 거짓말 못하고 순순히 불더라고요.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 걸라고 해서 제가 받았고, 선미라는 그 여자한테 어제 당신이 만나서 하룻밤 보낸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건 알고 만났냐고 물었어요. 두 사람 모두 고소할 거고 깜빵은 못 보내더라도 위자료는 두둑하게 뜯어낼 거니까 각오하고 있으라 했더니 여자애는 순식간에 울고불고 잘못했다면서 빌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과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유부남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애한테 언제 만나서 뭘 했는지 진술서 한 장 받아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나 잘해줬는데 1년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쓰고 있던 카드와 제 차부터 뺏었고 그날 당장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너 같은 놈은 호강시켜줄 필요도 없어. 다시 거지 같은 너네 집으로 꺼지고 기생충 같은 너네 식구들이랑 살아.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랑 술 마신 건 사실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고 나중엔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제가 오해한 거라고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끝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었죠. 지금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고 위자료로 1,000만 원 이상 받아낼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신우라는 인간은 이혼 소송 중인 저한테 전화하더니 내년에 자기 혼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따지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네 결혼은 네가 번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편이에요. 끝까지 헛소리하던 신우 전화를 그렇게 끊었고 이제는 정말 망할 놈의 집구석과 완전 인연 끊으려고요.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사람과 결혼하고 1년 동안 살면서 제가 쓴 돈은 크지 않았어요. 집도 원래 제가 살던 집에 남편만 들어오게 해서 살았던 거고 시댁에 매달 드리던 용돈과 남편이 쓰던 용돈까지는 전부 남편 월급으로 해결 가능했었습니다. 남편에게 타고 다니라고 줬던 차도 돌려받았는데 금전적인 손해까진 아니죠. 1년이란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덕분에 결혼 생활 조금이라도 경험해봤고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뜯어내서 남편 놈과 그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술 먹고 미쳤었던 것 같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던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준비하라고 말해줬네요.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받을 돈까지 다 받고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